서해부 탈장이나 배꼽 탈장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배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꼽이나 서해부 쪽이 뻐근하다. 안녕하세요. 담소요병원 외과 전문의 송인규입니다. 오늘은 탈장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벽 탈장은 배에 복벽 쪽으로 장이 튀어나오는, 장기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용어로 볼 수가 있겠네요. 배에 이제 복벽에 장이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서해부 탈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보다 아래쪽에 대퇴 탈장, 그리고 그보다 위쪽으로 복직근과 옆쪽 근육 사이로 튀어나오는 스피겔 탈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배꼽으로 튀어나오는 배꼽 탈장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수술을 받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 수술 받은 절개부 쪽으로 튀어나오는 절개 탈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바깥쪽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건 엄밀한 복벽 탈장은 아니죠. 내장 쪽으로 탈장하는 내장 탈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드물게 허리 쪽으로 튀어나오는 허리 탈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리 탈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과 의사가 평생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10년 새에 벌써 2건이나 만나서 수술을 한 적이 있네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선천적인 원인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장기가 이동했던 공간들이 나중에 닫혀야 되는데 안 닫히거나 덜 닫혀서 탈장이 그쪽으로 생기는 거죠. 대표적으로 서해부 탈장과 배꼽 탈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후천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탈장들은 노화로 인해서 복벽이 약해진다거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복벽에 결손부가 생기는 경우에 그쪽으로 탈장이 생기는 경우, 혹은 수술로 인해서, 수술도 일종의 외상이죠. 수술을 받아서 그쪽에 절개부에 약해진 복벽으로 장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어른이 상관없이 다 생길 수가 있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인 탈장이 주로 원인이 생길 거고, 성인들은 이제 선천적인 탈장이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다가 성인이 되어서 발견되는 경우라던가, 아니면 후천적인 원인으로 생기는 탈장이 이제 발견이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형적이지 않은 곳,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린 허리 탈장이나 스피겔 탈장, 이런 것들은 사실 전형적으로 탈장이 자주 생기는 위치는 아니에요. 유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배꼽 탈장이나 서해부 탈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서해부 탈장이나 배꼽 탈장은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 배에 힘을 주는 상황에서 갑자기 배꼽이나 서해부 쪽이 뻐근하다, 이상하게 힘만 주면은 그쪽이 이상하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탈장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초음파로 잘 진단이 되는 편이에요. 복벽을 살펴봤을 때 복벽에 결손부가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그쪽으로 장기가 튀어나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확진을 할 수 있어요. 초음파 외에도 CT나 MRI로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탈장은 해부학적인 구조의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구조 이상을 치료하는 약물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의료기술 범위 내에서는 꼭 수술로 치료를 해줘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옛날에 많이 쓰던 방법은 개복 방법이에요. 탈장 부위 바로 위를 절개를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부위에 따라서 배꼽 탈장이나 절개부 탈장 같은 경우에는 개복해서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돼서 복강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강경으로 많이 수술하게 되는 부위는 서해부 탈장이나 대퇴 탈장, 그리고 스피겔 탈장이나 구멍이 조금 큰 배꼽 탈장의 경우에도 저희는 복강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잘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수면 마취로 수술하는 거는 사실은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수면 마취는 잠만 재워주는 그런 마취인데, 수면 마취 자체의 위험성도 사실 전신 마취보다 클 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는 통증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 수면 마취를 하는 분들은 수술 부위에 국소 마취를 새로 해서 국소 마취로 이제 사실은 수술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 병원도 일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사실은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척추 마취로 수술하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척추 마취는 이제 허리에 주사를 맞고 수술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하반신이 마취가 되면서 서해부 쪽 탈장을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 척추 마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복강경으로 수술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배 안에 그 가스를 가득 채워 수술하는 게 이제 복강경 수술 방법인데, 전신 마취가 아니면 복강경 수술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수술법 중에서 회복이 가장 빠른 수술법을 알려진 건 복강경 수술이라, 복강경 수술을 위해서는 꼭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죠.
환자의 어떤 기저질환 상태가 마취 방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신 마취가 대부분 안전한 방법이고 척추 마취는 오히려 사실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전신 마취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심장에 부담이 큰 분들은 사실은 척추 마취 선택하는 거 오히려 좋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소 마취는 사실은 마취할 때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좀 기피하고 전신 마취로 장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수술을 잘해놓으면 재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수술하고 저희는 이제 대부분 이제 인공막을 사용해서 수술 부위를 보강을 했는데 인공막이 생착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인공막이 생착이 되는데 보통 2주 정도를 보거든요. 그 생착이 된 2주 정도 동안은 보갑이 올라가는 걸 좀 조심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완전한 회복기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에 써져 있는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이제 정상 상태로 돌아오는 데는 약 9개월이 걸린다고 써져 있지만 우리가 9개월 동안 그럼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회복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는 도 아닙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완전한 회복기는 2주 정도를 보고 있어요. 2에서 3주 정도 과정을 거친 뒤에는 이제 인공막이 생착이 되고 그 뒤로부터는 어떤 뭐 헬스 트레이너 분들이 운동을 해서 사실은 크게 재발하는 경우가 없었다. 수술하면은 일단은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피부가 아무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를 기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동안에 샤워는 하셔도 되는데 사우나나 목욕탕, 수영장은 피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보갑이 올라가는 상황, 예를 들면은 무거운 걸 든다던가 아니면 변비가 심해서 볼일 볼 때 힘을 준다던가 이런 상황은 피하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비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변을 안 볼 수가 없으니까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변이 쉽게 나올 수 있게 약도 처방해 드리고 있어요. 탈장에 대해서 엄청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언제든지 저희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